안녕하십니까. 네, 2021 화성 지역학 방구석에서 떠나는 랜선 여행 화성의 전설 진행을 맡은 화성문화원 김명수 연구원입니다. 네, 강의를 맡아주실 이원영 선생님 소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11강째 들어가고 있고요. 하늘에선 첫눈이 내려오고 굉장히 3분의 2 지점을 지나면서 생각이 많아지는 요즘입니다. 어쨌든 저희가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거고요. 이원영 선생님도 매번 강의 경험이 쌓이시면서 조금씩 더 풍부해지고 나아지는 모습을 또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강의는 11강 썸네일에서 보셨겠지만 장안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실 건데요. 그럼 강의를 좀 요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준비된 자료를 띄워놓고 같이 보시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11강 장안의 전설 제목으로는 배피를 데려간 용샘과 남산에 남은 마고의 흔적이라고 이제 제시를 해봤는데요. 예, 어, 용샘이 배피를 데려갔다는 게 일견 이해가 좀 안 되는데요. 그럼 네. sem에 무슨 배우자가 샘에 빠졌다는 얘기인가요? 용샘에서 예. 순용이 나와서 처녀를 데리고 들어가는 예, 이야기인데요. 그러면은 나중에 네. 자세히 설명해 주시긴 하겠네요. 그래서 네네. 좀 특별한 것 같아서. 그리고 또 남산에 마고가 흔적이 있다는 건, 또 마고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여성 거인 신화의 주인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 이번 편도 굉장히 스케일이 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화성 지역의 곳곳에서 마고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데요. 예. 장안면에도 이 남산에 마고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예. 우리 이제 자료를 한번 살펴보시면서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차례는 이제 예전과 같고요. 예. 자, 먼저 장안 지역의 어제와 오늘 변천사를 한번 살펴보시면요. 예. 조선시대의 이제 장안면은 화성지에 이르러서 처음 등장한다고 합니다. 이 장안면은 남쪽으로 60리 떨어져 있다고 하는데요. 예. 이 기준은 이제 수원 화성이 축조된 이유기 때문에 수원을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화성지는 이제 화성지에 나오는 화성이 그 수원이랑 합쳐져서 화성이라고 불릴 때 나온 거라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네요. 네, 수원에 화성이 생기기 전에는 화성이라는 이름이 없었으니까요.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예. 네, 수원 기준으로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예. 모두 이제 16개의 동이 있었다고 합니다. 16개의 동리가 있었고, 예. 이제 마정면이 또 있었는데 여기에 장안면이 합해졌다고 합니다. 예. 근데 그 이전에 정조 이제 18년 1794년에 나온 수원 부읍지에는 이 옛 마정면이 또 다시 나오는데요. 마정면에 대한 기록은 마정면 풍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부에서 서쪽으로 40리 떨어졌으며 276호 내에 남자가 601명, 여자가 560명이 다음 1000명이 넘는 사람이 살고 있다는 건데요. 예. 지금 이제 풍도는 이제 화성에 속해 있지 않고 안산에 속해 예, 있다고 맞아요. 예. 알고 있는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마정면에 속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 원문 자료를 한번 보시면요. 예. 이렇게 수원부읍지 이렇게 번역된 건데요. 예. 마정면 풍도부에서 이제 이렇게 떨어져 있다 이런 내용이 있고 화성지는 장안면 남쪽으로 60리 떨어져 있고 16개소 동이 있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장례리, 독정리, 신촌리, 원당리, 감촌리 이런 이름들이 나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원본을 한번 보시면요. 이 수원부읍지 원본입니다. 원본 자료도 이제 여러분들께 다 보실 수가 있도록 공개가 되어 있는데요. 예. 여기 보시면 여기 부내라고 되어 있죠. 예. 이게 수원부 쪽일 것 같고요. 예, 여기 보시면 홍법산이 있고요. 예. 또 여기 보시면 건달산도 있고 삼봉도 찾아볼 수 있고 여기 서원도 있다 이런 걸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게 쭉 내려오시면 우리 홍법산 같은 경우는 체로백설화 관련해서 맞습니다. 살펴봤었죠. 그리고 건달산 얘기도 살펴봤었고 그렇군요. 이렇게 쭉 내려오시면 다른 지역 얘기 보시면서 정송면 얘기도 우리 찾아봤었고요. 예. 안녕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여기 조금만 내려오시면 예. 조정이 조금 어렵네요. 자, 여기 보시면 예. 초장이 있고요. 초장면
예. 그리고 마정면 예. 이런 지역이 지금 장안면에 해당하는 지역들이라고 볼 수 그렇군요. 있겠습니다. 여기 보면 쌍창이라든지 해창이라든지 하는 지역들이 예. 그 이제 조선 이제 정부 입장, 조정 입장에서는 조창이라고 해서 세금으로 받쳐지는 곡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쌓아두는 창고기 때문에 이 중요한 지점을 해창, 조창 이렇게 표시를 해둔 그렇군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여기 보면 이게 아마 이쪽이 풍도 쪽일 것 같습니다. 예. 풍도에 해당하는 곳일 것 같고요. 예. 아마 제부도가 아닐까 생각이 되네요. 예. 네, 이렇게 해서 옛날 지도에도 살펴보면 이렇게 옛 지명들을 살펴볼 수 있는 예. 그런 재미를 좀 다양하게 느낄 수 있고요. 예. 자, 예. 우리 늘 나왔던 조선 총독부 예, 예. 부군면 통폐합 이후에는 그렇죠. 이렇게 1914년에 있었죠. 네, 그 항상 얘기가 나왔었죠. 예. 일제 강점기 조선 총독부의 부군면 통폐합이 실시되면서 이제 앞에 나왔던 이런 장안면, 마정면, 뭐 화방면 이런 예. 지역들이 마정면 다 합쳐져서 장안면이 되었었는데 예. 이 장안면과 초장면이 다시 합쳐져서 이제 지금의 장안면이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렇군요. 지금의 장안면 지역은 이 옛 마정면 지역과 또 여기 마방면 지역 예. 그리고 여기 합쳐졌던 초장면 지역 모두가 다 합쳐진 이 최후의 장안면이라고 볼 수 그렇군요.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정면 지금 지역에 장안면의 북쪽인 석포리 일대는 마정면 지역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예. 화방면 지역은 중간 부분인 어은리와 수톤리 일대에 해당된다고 나오고 그렇군요. 있고 예. 이 남쪽에 있는 지역들은 옛 초장면 관할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사진 이제 원본에 보신 것처럼 예. 남쪽은 남쪽은 초장면이 맞았죠. 여기 초장면 지역 남쪽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예. 위쪽 서포리 쪽은 마정면 지역 그렇네요.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보시고요. 네, 그리고 나서 해방 이후에 1949년에 수원군의 수원읍 지역이 수원시로 승격 분리가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이 항상 이 부분도 항상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들이죠. 네, 화성군이 좀 독립적으로 예. 네, 되는 부분인데요. 이러면서 이제 화성군 장안면이 이제 되는 거고요. 예. 이제 근대 산업이 발달함에 따라서 예. 농지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대단위 농업 종합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면서 이 남양 방조제가 축조가 되게 됩니다.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남양 방조제 이렇게 네. 얘기하는 그것이군요. 네, 남양만 방조제라고도 하는데요. 1971년 3월 23일 착공이 되어서 예. 물막이 공사는 1974년에 이제 준공이 됐다고 하고요. 예. 농업용수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토목공사는 76년이 되어서야 완공이 됐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근 한 7, 8년 예, 공사가 근데 이제 공사를 또 시작한 시점은 또 다르니까 10년 가까이 예, 됐겠죠. 그래서 아마 80년대 이후로 태어나신 분들은 그렇죠. 아마도 이제 이 장안면 지역이 바닷가를 접하고 있는 지역이라기보다는 드넓은 평야가 있는 지역에서 아마 자라셨을 것 같고 예. 아마 60년대, 70년대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이 장안면에도 바닷물이 들어오고 또 주변에 저희가 조사를 갔을 때 예, 맞아요. 뭐 염전이 있었다, 바닷물이 들어오고 폭우가 있었다 이런 얘기들을 들었잖아요. 그렇죠. 그게 간척이 되면서 새롭게 마을이 생기고 이런 말씀도 그때 조사 갔을 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예, 어르신들께서. 아마 그런 기억들을 가지신 지역 토박이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렇듯 이제 남양 방조제가 축조가 되면서 바닷물이 막아지고 또 예. 이렇게 큰 남양호라는 호수와 함께 이제 발안천에서 남양호까지 이르는 아주 크고 긴 남양 간척지 평야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오산읍 지역도 오산으로 예, 독립되어서 그렇죠. 나가죠. 그 부분도 저희가 항상 드리는 네, 말씀입니다. 그러고 있다가 2001년 3월이 되어서야 화성군이 화성시가 됩니다. 예. 그래서 화성시 장안면으로 되고요. 예. 지금의 이제 2021년에 화성시 장안면은 예. 10개의 법정 동리와 48개의 행정 통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네. 이렇게 어은리, 석보리, 수촌리, 독정리, 장안리, 덕다리
또 사랑리, 금이리, 사공리, 노진리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렇죠. 여기 개그맨 이진호 씨가 석포빌라라는 그 코너를 했었는데 네네. 그 석포가 여기서 온 것이 네, 석포리 있죠. 예, 그래서 그렇죠. 최근에 어떤 예능에서도 보면 예. 고향 지역에 모교를 찾거나 예, 네, 맞아요. 고향 지역에 이제 명소를 찾는 이- 부분도 나오시더라고요. 예, 그때 이 근처에 오셨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장안 지역의 변천사를 좀 살펴봤고요. 지도를 예. 보자면 이 화성시 전역에서 아랫부분 예, 쪽에 그렇죠. 있고, 네, 이렇게 서해를 이제 접하고 있어서 이쪽으로 원래는 서해 바닷물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던 곳이었죠. 예, 예. 여기가 이제 남양 방조제가 세워졌기 때문에 네, 이쪽은 이제 강과 하천, 호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이 장안면 행정 지도를 보시면 이 아래쪽에 장안리, 노진리, 사공리, 덕다리 이런 쪽이 있고요. 예. 아까 말씀하셨던 석포리는 석포리는 아주 또 위쪽에 이쪽이요. 예.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석포리 쪽은 또 향남이라든지 팔탄이라든지 이쪽이랑도 가깝게 예, 붙어 그렇네요. 있겠죠. 네. 이렇게 해서 장안면은 향남, 팔탄, 남양, 우정 이렇게 다 접하고 가까이 이제 붙어 있고요. 밑으로는 또 평택과 예, 예. 이 그 바란천을 대해서 면하고 있습니다. 예. 자, 장안면의 과거와 현재를 항공사진으로 한번 보시면요. 예. 이 화성시에서 웹포털로 연도별 항공사진을 그렇군요. 이렇게 제공하고 있더라고요. 이것도 어. 한번 살펴보시면요. 예. 제가 미리 띄워놓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여기서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저희가 지금 장안면이다. 그럼 장안면으로 가서 전체를 보시면 이렇게 예. 지금 2020년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예. 가장 과거로 가시면 66년도 자료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60년도 자료를 보면 바다가 굉장히 많아요. 아. 근데 제가 지금 여기에서 바로 2020년으로 오게 되면 이렇게 육지가 많이 생기지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어느 부분이 간척이 돼서 어느 만큼의 간척지가 더 생성이 돼서 면적이 넓어졌는지도 알 수가 있고 이쪽 부분을 유념해서 살펴보시면 제가 확대를 좀 해볼게요. 예. 자, 이렇게 보시면 갯벌 형식으로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죠. 갯벌처럼 물이 그렇네요. 들어가고 나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최근 자료를 보시면 같은 곳을 볼 수 있거든요. 이렇게 다 다 간척이 되어서 농지가 됐네요. 되어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시면 우리 지역이 예전에 어떤 지역으로 지형이 어땠을까를 살펴보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서 공유를 해드리고 링크 주소도 따로 표기를 해뒀으니까 예, 자료 이게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강의 자료 보시고 거기서 클릭하시면 자연스럽게 보실 수 있게 네, 그렇게 되어 있을 요 겁니다. 자료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사진으로 이미지 저장을 하면 제가 보고 있는 화면이 이미지로 저장이 되는 것입니다. 화성시에서 되게 잘 해놓으셨네요.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과거와 현재를 항공사진으로 이렇게 좀 보기 쉽게 시각적으로 편하게 살펴보시면 좋지 않을까 해서 가져와 봤고요. 확실히 간척이 되니까 좀 이렇게 바다 접했다는 그런 인식이 좀 많이 줄어들게 되겠네요. 네, 보니까. 지금 여기서만 봐도 땅 모양으로만 네. 보면 많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확대해 보니까 분명히 갯벌이었던 곳이 모두 지금 논이나 이렇게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곳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네, 우정도 많이 간척이 됐지만 이 장안면 지역도 굉장히 많은 갯벌 부분이 예. 이렇게 농지로 간척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지금 현재 살고 계신 분들의 인식과 아니면 예전의 이야기들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겠네요. 네, 지역이 그렇죠. 많이 변했기 네, 때문에. 맞습니다. 네, 그런 모습들을 우리 자료를 통해서 좀 살펴볼 텐데요. 예. 제일 먼저 대표 전소로 삼은 것이 남산의 거인 여신 마고할미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제목은 산신령의 노여음산 마귀
이 자료를 가지고 재수록을 한 화성시사에서는 예. 산신령의 노여움을 산 마귀 할멈 이렇게 제목을 바꿔서 달았습니다. 근데 마고라고 하고 마귀라고 하는 거는 이후에 좀 설명을 해주시겠죠? 네네. 마귀라고 되어 있었고 뒤엔 또 마귀 할멈이라고 제목이 되어 있는데요. 예. 제가 이제 마고 할미라고 이름을 붙인 데에는 뒤에 제가 연유를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화성 군사의 자료를 바탕으로 시사에는 이제 재정리를 한 게 실렸고요. 예. 문화원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지역민들을 만나셔가지고 예. 구술 자료를 이제 채록하신 부분에서는 마고 할멈, 마귀 할멈 오줌 눈 바위, 남산의 마귀 할머니 바위, 그리고 쌍봉산과 남산 장사의 심겨루기, 마귀 할멈 바위 이렇게 예. 제목으로 채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자료를 볼 때 요 화성 군사와 시사 자료를 같은 하나의 자료를 보고 예. 뒤편의 자료들은 번호를 붙인 것처럼 똑같이 정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예.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문면에 어떤 좀 성격이 조금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있어서 예.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 자료 한번 이제 제가 한번 자세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면서 일단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화성군사 및 화성시대에 수록된 남산의 거인 여신 마고할미에 대한 얘기입니다. 옛날 한양에 있는 괴수 마귀가 전국에 흩어져 있는 마귀를 모두 모으는 회합을 개최하였습니다. 여기에 참여하기 위해 마귀 할멈과 마귀 할아범이 함께 한양으로 떠났습니다. 한양으로 가는 길에 장안면에 도달하여 남산 꼭대기에서 쉬고 있을 때였습니다. 마귀는 무슨 일이든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찌된 일인지 남산에 도착하고 나서는 더 이상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하늘에서 천둥번개가 치고 비가 내리더니 남산 산신령의 호령소리가 울려 나왔습니다. 그리고 남산 산신령이 나타나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이제까지 지은 죄가 많거늘 가는 곳마다 나쁜 짓을 더 계속하지 말아라. 그리고 여기는 내가 있는 신성한 곳이니 어서 네 소굴로 돌아가거라. 이에 마귀 할멈은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리 야단이십니까? 나는 절대로 죄 지은 일이 없으니 이곳에서 하룻밤을 자고 한양으로 가야 하겠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보시면 예. 괴수 마귀가 나오고 그렇네요. 마귀도 마귀 할멈이 있고 마귀 할아범이 있고 부부인 것처럼 나오죠. 그렇죠. 대부분 마귀는 할멈을 생각하잖아요. 네네. 여기는 또 부부가 있고요. 또 남산의 산신령이 또 나옵니다. 그렇네요. 그런데 남산 산신령이 이 마귀 할멈과 마귀 할아범을 굉장히 싫어해요. 그렇군요. 그래서 굉장히 나쁜 악신으로 규정을 하고 나쁜 짓을 많이 했다. 죄가 많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리고 여기는 내가 자정한 곳이니까 썩 예. 꺼지거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예.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마귀 할멈은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날 쫓아내느냐. 나는 기어코 여기서 하룻밤 자고 가야 되겠다. 이렇게 특별히 무슨 잘못한 건 없는 것 같네요. 고집을 부립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이제 남산 산신령은 어떻게 대할까요? 보니까 이렇게 이제 자기는 나쁘다고 했는데 남산 할멈이 갈등이 일어나겠네요, 이제. 예, 나는 착하다,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다음 예.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자 남산 산신령은 내가 너희 행동을 알고 있는데 그렇게 많은 죄를 짓고도 깨닫지 못하느냐? 내가 이제까지 지은 죄가 산과 같고 바다와 같거늘 그래도 뉘우치지 못하고 감추려 한다면 크게 벌을 주리라 하며 꾸짖었습니다. 마귀 할멈은 아무리 산신령이라 한들 이 조그만 남산의 산신이 무슨 수로 나를 벌한단 말입니까? 마음대로 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이에 남산 산신령이 노여움을 참지 못하고 그렇다면 너는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게 되리라. 그리고 너의 뉘우치지 못하는 그 심보를 수치심으로 두고두고 인간에게 보여주게 하리라고 호통을 쳤습니다. 그러자 천둥번개와 비바람이 심해지더니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빛이 번쩍하였고 마귀 할멈이 쓰러졌습니다. 쓰러진 마귀 할멈은 나체의 하체를 드러낸 채로 굳어져 바위로 변해버렸습니다. 네, 여기까지 보시면 결국에 남산의 산신령이 이 마귀 할멈에게 벌을 내려서 너가 이제 절대로 하룻밤 자고 가야 되겠다고 한다면 이제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끔 굳게 만들겠다. 바위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냥 바위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체의 하체를 다 이제 드러낸 채로 굳어지게 해서 수치심으로 두고두고 인간에게 보여주게 하겠다. 이렇게 조금 어떻게 보면 좀 잔인하네요. 근데 어쨌든 마귀 할멈이 이렇게 누워져 있는 이 마귀 할멈의 하체 부분이 나체가 된 하체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는 그
그 증거물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네, 다음 장면도 한번 보시겠어요? 예, 읽어보시죠. 한편 마기 할아범은 남산 산신령과 마기 할멈이 옥신각신하는 사이 산신령의 말에 강심의 가책이라도 받았는지 아니면 마기의 습성으로 마기 할멈이 죽거나 말거나 혼자서라도 한양으로 가려고 한 것인지 남산을 지나쳐 떠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남산 산신령의 불효령이 떨어지자 그때 마기 할아범도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그 후로부터 남산은 마기 할멈산이고 북쪽 맞은편에 보이는 산은 마기 할아범산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산신령의 말을 거역하다가 마기 할멈이 응징을 면치 못하고 끝내는 그런 결과로 나타나 있는 것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네. 장안면에 우재영 선생님이 제공을 해주셨다고 화성 군사에 적혀 있는 모양입니다. 네, 저는 이 글을 읽고 예. 굉장히 우재영 선생님께서 예. 좀 유교적이시고 그렇군요. 또 학식이 있으신 분이 아니신가. 왜 그런 판단을 하셨나요? 구술 자료 면모에 나타나는 부분을 예. 약간 이 마귀라는 이제 예. 서구적인 그렇네요. 악녀의 캐릭터로 이해를 좀 하신 것 같고요. 예. 또 한편으로는 또 이런 수치심이라든지 도덕적인 문제를 이런 바위와 연결시키시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제가 왜 이렇게 생각했는지는 이 다음번에 나오는 구술 자료와 함께 살펴보시면 예. 비교를 하실 수 있는데 예. 넘어가 보죠. 그러면. 네네. 예. 이것도 저희가 간단하게 읽어볼까요? 네, 지금. 그 조사지 8집에 있는 장안면 편에 있는 것들인데요. 예. 구술 자료의 특성상 예. 앞에 있는 자료들보다는 서사 구조가 복잡하지 않고 좀 단편적이긴 해도 예. 이런 그 마고 할멈이라는 특징이라든지 어떤 신화적인 상징이나 그런 부분들이 좀 잘 살아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을 좀 이제 염두에 두시고 그쵸. 어떤 날것의 자료의 특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강의를 쭉 들으셨으면 아시겠지만 화성 군사 자료는 조금 이야기 형식으로 매만져진 자료라고 네, 그리고 조금 설명을 좀 소설적이고 드렸죠. 근대적인 관념이 좀 많이 투영이 되어 있습니다. 예, 네, 저희가 그러면 한번 읽어볼게요. 네. 독정 1위 김정도 선생님이 말씀해주신 자료인데요. 남산에는 마고 할멈이 살았습니다. 마고 할멈은 어찌나 크고 힘이 장사인지 오줌을 누면 바위가 오줌발에 의하여 움푹 파일 정도였습니다. 지금도 남산 제일 꼭대기에는 여자의 음부처럼 생긴 바위가 있는데 이 바위가 마고 할멈이 오줌을 누는 바위라고 전합니다. 네, 두 번째 것도 읽어주세요. 두 번째 것도 읽어볼게요. 사랑 1위에 유상열 선생님이 제보해주신 자료입니다. 장안면 남산에는 마기 할머니 오줌을 누는 자리라고 하는 평평한 바위가 있습니다. 생김새가 마치 여자들의 성기와 같고 이상하게도 핏물이 들어있는 듯 바위색이 붉습니다. 남산은 어은리와 사랑리에 접하고 있는데 마을 사람들은 이 바위를 신령스럽게 여겨 무언가 집안이나 마을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면 이 바위에 가서 원하는 바를 빌었습니다. 네, 이렇게 두 가지 자료를 일단 보시고 예. 뒤에 또 두 가지가 더 있지만 예. 여기까지 보시고 나면 앞에 있는 이제 이야기와 조금 다른 점이 나오죠. 그렇죠.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판단이 들어가 있지 않네요. 이 네, 이야기들은. 일단은 이야기가 짧고요. 그렇네요. 맞아요. 그리고 마기 할아버지가 나오지 않아요. 맞네요. 그쵸? 남자가 없군요. 네. 그리고 마기 할멈과 이 남산의 산신령이 서로 대립하는 이야기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산신령과 싸웠다는 얘기가 없네요. 네, 그래서 남산의 산신령이 따로 있는 건지 아니면 마고 할멈 자체가 남산의 산신인지 구분할 수가 없죠. 그렇네요. 지금 네. 그렇네요. 그 전번의 이야기의 마지막에서도 조금 이제 남산 산신령이 있었다는 거야, 없었다는 거야, 이런 좀 헷갈릴 만한 부분들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여기서는 이제 남산에 마고 할멈 흔적이 남아 있으니까 이렇게 큰 마고 할멈이니까 그 남산 자체가 이제 마고 할멈의 신체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 법한 그렇죠. 부분들이 남아 있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 마고 할멈의 신적인 능력이 드러나는데 아주 크고 장사라서 오줌을 누면 바위가 패일 정도였다. 예. 라는 부분, 그리고 이 마기 할멈의 바위라는 부분이 여자의 성기 음부처럼 생겨서 움푹 파여 있다라는 것이죠. 예. 그리고 마치 여성들이 월경을 하는 것처럼 바위도 핏물이 들어 있어서 바위색이 붉다. 굉장히 그 바위와 마기 할멈 바위와 여성성을 많이 이제 투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바위 자체를 앞에서는 이제 수치심 또는 벌을 받은 걸로 이해를 했는데 여기서는 신령스럽게 여겨서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원하는 바를 빌었다.
할 정도로 예. 그 바위의 성격이 조금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군요. 네, 다음 자료도 한번 보시면 더 다음 자료 정리가 제가 잘 될 것 같습니다. 남산의 수촌 1위에서 채록한 자료인데요. 김범학 선생님, 김봉규 선생님이 제보해 주셨어요. 남산에 큰 바위가 있는데 일명 마기할멈 바위라고 합니다. 바위 생김새가 마치 여성 성기와 같아서 마기할멈의 음부라고 전합니다. 그리고 어은살리 독지골에서 이기천 선생님이 제보해 주신 채록 자료입니다. 옛날에 쌍봉산과 남산에는 거인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거인들은 각각 산을 지키면서 서로 힘을 겨루었는데 서로의 산에 있는 바위와 돌을 상대편으로 던지는 싸움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쌍봉산 거인에 비해 남산의 거인은 힘이 약했습니다. 그래서 쌍봉산에는 바위나 돌이 적고 남산에는 바위와 돌이 많습니다. 남산에는 마기할멈 바위라 전하는 바위가 있는데 마치 여자의 음부처럼 생겼고 월경을 한 것처럼 바위가 붉게 물들어 있다고 전합니다. 네, 이렇게 앞의 자료와 비교해 보면 공통점이 있죠. 예. 남산에는 큰 바위가 있고 예. 여성의 성기와 닮았고 예. 월경한 것처럼 붉게 물들어 있기도 하고 예. 그래서 마기할멈의 음부라고 전한다. 그래서 예, 그런 거는 마기할멈의 같네요. 마기할멈의 바위다. 이렇게 음. 하는 것이 공통적인 것 같고요. 예. 또 여기서 새로 나온 것은 예. 쌍봉산에도 거인이 있고 남산에도 거인이 있었다. 예. 그래서 각각 산을 지켰다라고 하니까 예. 이 남산의 거인이 산을 지키는 산신격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겠네요. 산을 지켰다는 얘기니까요. 네. 그리고 서로 이제 인접하고 있는 지역이니만큼 예. 이제 이렇게 대결을 하거나 힘을 겨루는 서사가 나타나는데 예. 서로 산에 있는 바위와 돌을 상대편을 던졌다고 해요. 예. 근데 지형적 특징으로 봤을 때 쌍봉산에는 이제 바위나 돌이 적고 맞아요. 남산에는 바위와 돌이 많다고 합니다. 예, 결국에 많습니다. 그 돌 던지기 투석 싸움으로 보자면 예. 힘이 많은 사람이 더 멀리 던지겠죠. 힘이 적으면 더 많이 못 던지고 더 멀리 못 던지겠죠. 그래서 승패가 그렇게 낮다는 식으로. 네, 그래서 나오는군요. 남산이 힘이 적었기 때문에 쌍봉산까지 닿는 돌이 많이 없었다. 그래서 쌍봉산에는 돌이 적은 것이고 쌍봉산 거인이 힘이 더 셌기 때문에 남산에까지 닿은 바위나 돌이 많아서 남산의 지형에는 바위와 돌이 많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죠. 근데 재밌네요. 이것은 선우가 바뀔 수도 있어요. 오히려 남산의 지형과 예. 쌍봉산 지형을 이미 알고 난 상태에서 이야기를 그것과 관련해서 그 지형을 이해하는 데 사용했을 수도 있죠. 네, 이런 부분을 보면서 이제 기존의 화성 군사나 시사에 정리된 자료와 예. 그 성격을 좀 달리하는 구술 자료를 좀 살펴볼 수 있었다. 저희가 그 이제 구비문학 조사를 할 때 이제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선본이라고 선본이라고 저희는 얘기를 하잖아요. 완성된 버전. 그러니까 제일 그 적합한 버전 같은 거를 선본이라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파편적인 이야기들도 다 모으는 이유를 어떻게 보면 방금 이렇게 설명해 주신 자료를 보면서 아실 수 있게 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하나의 완전한 선본, 저희가 생각하는 머릿속에 생각하는 그런 이상적인 이야기를 해주시면 가장 좋겠지만 예, 그렇죠. 사실 그렇게 해주시는 것 자체가 좀 어려운 상황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부분에는 이렇게 자료적으로 다양한 자료를 통해서 여러 가지 모습을 좀 살펴보고 그것을 통합해 봤을 때 예. 어떤 완성적인 모습을 한번 재현을 해보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문헌적으로 어떤 한 사람이 재구를 하거나 다시 쓰거나 뭐 개작을 하거나 한 부분이 이런 많은 수의 그 구술 자료와 비교해 봤을 때 확실히 결이 다르다. 그렇군요. 모습이 다르다. 이런 것들을 비교하면서 구술 자료의 특성을 조금 더 강조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겠습니다. 예,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군사에서 채록된 내용과 정리된 내용이 어떤 특정한 그런 의식을 바탕으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구성이 되었다면 파편적으로 이렇게 나눈 파본에는 그분들이 그 의식적으로 고치려고 했던 부분의 원본을 보실 수 있다.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네요. 아무래도 이 마기할멈의 음부가 해당되는 이 바위라는 것을 그냥 그것에 대해서 도덕적 판단이나 그렇죠. 이해를 이제 가하지 않고 자기가 들었던 그대로 전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이제 이야기를 할 때
조금은 이제 부끄럽기도 하고 그렇죠, 예. 네, 불편하기도 하고 해서 그렇죠. 개작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마을에서 계속 그 막 여성의 성기 모양의 바위를 가지고 계속 얘기를 이렇게 하는 게 좋지 하는 게 않다. 좋지 않다 생각할 수도 생각해서 있겠네요. 그것을 이제 조금 더 꾸며서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예. 또 각각의 특징이 있겠지만 그렇도 이제 이 구술적인 자료에서는 이런 거인의 모습이라든지 예. 여신의 모습이라든지 또 신적인 신성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타나기 때문에 각각의 어떤 특징과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네. 또 다음 기타 전설로 제가 꼽아본 거는 아까 여쭤보셨던 용샘과 네, 관련된 용샘에서 왜 배피를 데려갔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내용이군요. 제가 한번 네, 읽어보겠습니다. 제목은 용왕과 결혼한 처녀라고 되어 있고요. 내용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한번 읽어봐 주시죠. 예. 옛날 용씨라는 아주 인색한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용씨 부자에게는 아들은 없고 무남동녀 외동딸만 있었는데 용씨는 딸이 관연하도록 출가를 시키지 않았습니다. 왜 출가를 시키지 않소? 마을 사람들의 물음에 용부자는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아들이 없으니 내 후사를 잇게 하려고 그러오. 모두들 용씨 딸을 불쌍하게 여겼지만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용씨 딸은 100일 기도를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제발 남동생 하나 태어나게 하시고 저 시집가게 해주세요. 매일매일 기도를 해서 드디어 100일이 되는 날 용씨 딸은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는 용왕님이 보낸 기공자가 나타나 말했습니다. 나는 그대의 배필이 되고자 용왕님이 보내서 왔소. 꿈을 깨어보니 실제로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용씨의 딸은 그때부터 몰래 100일 동안 기공자와 정을 나누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보시면 이 용씨 용부자 집에 예. 외동딸이 있었는데 나이가 시집을 갈 나이가 훨씬 지나도록 결혼을 못 하고 있었던 거죠. 아버지가 결혼을 시켜주지 못해서 예. 예전에는 이제 자유위원회가 없었고 그렇죠. 이제 가부장제 부모님이 정해주는 특히 대로 이제 해야 가부장제니만큼 아버지가 허락을 해야만 예. 이제 결혼할 수가 있는데 아버지가 자기의 후사를 있게 하려고 이제 결혼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떤 집안의 가업을 잃게 한다는 뜻인지 예, 또는 예. 이 딸과 결혼해서 다시 아들을 낳게 한다는 뜻인지 이제 예. 모호하지만 일단은 이렇게 후사를 잃게 한다고 얘기가 되어 있고요. 예. 또 그래서 용씨 딸은 남동생 태어나게 하시고 자기는 결혼 좀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100일 동안 기도를 해서 결국에는 그 용왕님이 보낸 기공자와 만나서 사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 다음 장면 한번 보시면 예, 제가 볼게요. 그 용씨 딸은 잉태를 하게 되었고 마을에는 소문이 퍼져 나갔습니다. 용씨 딸이 처녀 몸으로 애를 뱉다더라. 이 소문을 들은 화가 난 용부자는 딸을 묶어놓고 죽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예, 용부자가 딸에게 물었습니다. 누구의 씨냐? 용씨 딸은 이미 죽음을 안 듯 대답이 없었습니다. 딸을 돌로 쳐서 죽이려는 순간 마당 한가운데 있는 우물에 물이 뒤집혔습니다. 그리고 커다란 순용이 나타나 용씨 딸을 업고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용부자를 비롯한 마을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난 후에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빈 우물만 그대로 남았습니다. 이 우물을 용샘이라고 하는데 장안면 사공리에 있습니다. 네, 이 마을에 있던 또 집안에 있던 우물에서 큰 순룡이 나타나서 이 순룡 자체가 그 용왕이 보낸 귀공자라고 볼 수 있겠죠. 아마 그렇군요. 용왕의 아들이 아닐까. 용자라고 우리가 보통 설화에서 나타나잖아요. 예. 용자설화, 용녀설화 이렇게 해서 용왕의 아들이나 용왕의 딸 이렇게 나오기도 하는데 예. 여기서는 또 마침 이 딸의 성이 용씨잖아요. 이런 것을 여러 가지를 이제 맞춰서 구술적으로 맞춰진 것 같은데 결국에는 용씨 딸이 이 용왕의 후손을 잉태한 것이고, 예. 네, 그래서 이제 인간이 죽이려고 할 때 이 용왕의 후손을 지키고자 그 우물에서 순룡이 나와 자기의 배필을 데리고 용왕국으로 용궁으로 돌아갔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야기가 뭐 스케일에 비해서 되게 좀 단순한 편인 것 같은 생각이 네, 듭니다. 원래 구술 문학이나 전설이라는 것이 예. 그렇게 복잡하지 않고 의미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 이제 조금 날것의 상태고 예, 그렇네요. 또는 단조롭긴 하지만 그 안에 있는 저희가 그 어떤 의미를 좀 찾아내는 것이 좀 재미있는 것이 어떻게 전설의 예. 묘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 전설을 네, 또 다음 소개해 또 주시죠. 기타 전설로는 쌀 나오는 바위와 빈대절터라는 이야기를 가져와 봤는데요. 예, 이거는 이전에 그 쭉 저희 방송을 보셨다면
한 번쯤 들으셨을 것 같기도 한 네, 이야기. 그 비슷한 얘기라서 대표설화로는 꼽아 보지 않고 이제 기타 전설로 꼽아봤습니다. 이야기 한번 읽어봐 예, 주시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옛날에 장안면 어은이 남산자락에 한 절이 있었습니다. 이 절 법당 뒤편은 절벽이고 커다란 바위가 있었는데 바위의 틈바구니 구멍에서는 절에서 하루 먹을 만큼의 쌀이 하루 동안 떨어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절에 욕심 많은 중이 매일 조금씩 쌀을 받았을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많이 받아서 놓고 쌓아놓고 쓰면 더 좋을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바위 구멍을 깨뜨리고 쑤셔서 쌀이 나오는 구멍을 크게 뚫어 쌀을 더 많이 받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중이 바위 구멍을 계속 크게 뚫자 갑자기 빈대벌레들이 꾸역꾸역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바위 구멍에서 쌀은 나오지 않고 빈대만 끊임없이 계속 나오자 더 이상 절에서 살 수 없어 사람들이 점점 떠나갔습니다. 그리하여 절은 결국 폐사가 되었고 지금은 불당터와 절터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절골 또는 절골 구탱이라고 부릅니다. 네. 보통 이제 쌀 나오는 바위 이야기에서는 쌀이 이제 절 근처에 있는 뭐 부엌이나 절의 뒤편에 있는 바위에서 쌀이 나오는데 예. 이것을 쌀을 더 얻으려고 이렇게 막대기로 구멍을 쑤시거나 예. 정으로 바위를 깨트리거나 해서 이제 구멍이 딱 넓어지는 순간 피가 나오거나 물이 나오거나 해서 맞아. 그렇게 전에 말씀하셨던 것도 그런 식이었던 것 같은데 네. 여기는 빈대가 나오네요. 네, 그래서 또 쌀 나오는 바위도 한편의 하나의 광포요 설화 유형이고 예. 빈대가 많이 나와서 절이 망했다. 이렇게 하는 이야기도 하나의 광포 설화 유형인데 이 두 개가 통합이 되어서 이 구멍에서 빈대벌레가 많이 나와서 그래서 그 절이 망한 것이다. 라고 해서 이제 같이 통합된 결부된 이야기라서 좀 특징적인 그것도 신기하긴 하네요. 네. 그래서 같이 가져와 봤습니다. 이것이 이제 이 지역 어은리 남산자락의 절골이라는 지역의 지명 유래담이라고 예.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네, 이런 자료들이 이제 장안면 지역에서 채록된 이야기들 중에 전설 자료다라고 좀 볼 수 있었는데요. 예. 지도를 한번 살펴보자면 예. 자 이렇게 어은리에 있는 남산이 있고요. 아까 전에 아마 접하고 있는 산 대남산이 마기 하라범 산이라고 일컫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네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어은리에 어은리에는 이렇게 절골이라는 지역이 있는데요. 예. 요 지역이 지금 말한 이 절골이 되게 많네요. 우리 상남에도 있고 팔탄에도 있고 장안에도 네, 절골은 있고. 전국적으로 제일 많은 지명 중에 하나인데요. 맞네요. 특히 이제 절골의 유래라는 것이 거기 옛날에 큰 절이 있었대. 그래서 지금은 망했는데 거기를 파보면 뭐 사기 그릇이 나온다든지 뭐 지붕이 나온다든지 뭐 기와 조각이 나온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는 쌀 나오는 바위와 빈대절터 이야기가 같이 잘 조합이 되어서 이 지명 유래가 되어 있는 게 좀 특징적이라서 맞아요. 저도 이거 여긴 아니고 그 절골 우물 얘기할 때 거기 절골이 정확히 어디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그쪽 전공이라고 하니까. 근데 제가 알 수가 없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여기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걸 정확히 절이 있었던 곳을 알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아마 전해져 오는 이야기고. 그래도 아마 그 지역 분들은 그렇게 해서 땅을 파보면 그릇이 나온다든지 이렇게 하는 그 지역에 대해서는 불당터라든지 하는 그 절터가 있기 때문에 그 해당 지역을 이제 지정을 해주실 것 같아요. 그 해당 지역을 아시는 분들은. 그리고 사공리 용토에 관련된 것에 있어서는 이 화성시사에 있는 지명 유래 부분에서 그 사공리에 용샘이 있던 지역을 용토라고도 한다고 합니다. 이 마을에 아까 전한 전설은 아까 읽은 거랑 똑같고요. 서해 용왕이 보냈다는 기공자와 통했고 나중에 이제 순용이 나타나 처녀를 얻고 사라졌다라는 부분은 똑같이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물을 용천이라고도 이제 용이 나온 용샘, 샘천자를 써서 용천이라고 하는 우물이 남아 있어서 이 용토라고도 한다라는 것인데 찾아봤는데 나오진 않아서 아주 이제 지역적인 어떤 그렇죠. 지역명이라서 이것도 장안면 사공리 분들이 아실 것 같은데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언니에 있는 금방 나왔던 절골 같은 것도 절사자를 써서 사곡이라고도 불린다라고 합니다. 예, 이제 그렇군요. 한자명으로 옮겼을 때 사곡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빈대절터와 위에 쌀바위 전설. 예, 쌀바위 전설은 뭐 미암 또는 미혈 전설이라고도 하는데요. 예. 이런 것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유형별 어떤 서사적인 특징을 한번 살펴보자면요. 예. 자, 남산의 거인 여신 마구할미라고 제가 제목을 지어봤는데요. 예. 이 이야기는 거인설화 유형에 속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보통 거인다 그러면 우리는 예. 흔히 서구에 있는 거인, 걸리버나 네, 뭐. 걸리버나 또는 그리스 신화의 타이탄족이라든지 예, 맞아요. 또는 반지의 제왕에서 봤던 그 산들이 싸우는 장면들 예. 이런 장면들 떠올리고 우리나라에는 뭐 거인이 있겠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많은 거인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예. 그래서 거인 여신, 마고와 같은 거인 여신 이야기도 있는가 하면 남자 거인도 많이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가요? 네네. 그래서 이 거인의 이야기가 왜 전해지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학자 선생님들께서 많이 논의를 하셨는데요. 예. 특히 이제 우리 이 장안면에 있는 이야기를 이제 살펴보자면 예. 이 구전으로 전승되는 남산의 마구할미 바위는 예. 마구할미 나체 형태가 하체로 이제 바위로 굳어져 버린 후 드러난 부분, 즉 마고의 여근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보통 남근석은 남자의 성기, 여근석은 여자의 성기를 닮은 돌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 이 여근석 바위를 통해서는 힘이 세고 또 몸집이 거대한 거인 여신의 흔적이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또 거인 설화는 이제 파생되는 변이형 설화도 많이 있는데요. 예. 조금 더 이제 본래의 성격에 맞는 설화를 좀 찾아보자면 창조 신화에 남아있는 거인 설화와 예. 신성성을 이룬데 희화화된 설화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렇죠. 창조 신화의 성격이 남아있는 거는 본래의 애초에 좀 초반의 설화일 것이고 예. 조금 이렇게 여러 가지 근대적인 관념 또는 유교적인 관념 예. 또는 좀 가부장제나 남성 중심의 사회 이런 걸로 오면서 여신에 대한 의식이 조금 얕아지면서 그렇죠. 네 희화화되거나 좀 비판적으로 부정적으로 변이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마귀와 마고의 차이가 바로 그런 차이가 아닌가 예, 싶네요. 그렇죠. 그래서 창조 신화적 성격을 담은 자료에서는 보통 이런 제주도의 설문대할망 이야기 들어보셨죠? 예, 여러분들도 뭐 제주도에 가시면 항상 네, 여행이나 관광을 가시면 그 요즘에는 돌문화공원이라고 해서 설문대할망과 오백장군 아들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이제 아주 넓은 이제 공원도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설문대할망이 이제 제주도를 만들었다. 라는 이야기들, 뭐 우주를 만들었다, 지형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들, 섬을 만들었다, 산을 만들었다 하는 이런 우주 형성형 설화가 있는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산천을 만드는 이 지형 창조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희화화된 거인 설화, 이제 다른 분류가 된 걸로 보면 이런 거근형 이제 거인 설화와 배설형 있습니다. 그리고 거근형은 성계의 크기를 강조한 형태이고요. 예를 들어서 또 배설형은 배설 행위로 인해서 지형이 형성됐다라는 것인데 그렇군요. 아까도 우리 이 남산의 마구한미도 힘이 아주 세고 몸집이 커서 오줌을 누면 바위가 패일 정도로 그렇죠. 되었다. 또 이런 부분이 있었고 또 나중에 후에 살펴보겠지만 형도에 있는 마구할미 같은 경우도 그 돌을 지고 막 옮기다가 바닥 중에 배설 똥이 마려워서 똥을 넣는데 그 똥을 눈 섬은 오리섬이 되고 그때 똥을 넣을 때 우리 그 재래식 화장실처럼 다리를 이렇게 올려두고 놓았던 곳은 가랭이섬, 가래기섬이 됐다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데요. 이런 점으로 이제 외설적으로 좀 예설담이나 또는 재미있게 똥 얘기하거나 방구 얘기하거나 이렇게 하면 좀 웃겨지잖아요. 이런 것처럼 좀 흥미롭게 희화화된 부분들이 이렇게 거인설화
나타난다라고. 그러면 희화된 거랑 아까 말씀하셨던 그 마귀로까지 가는 거랑은 또 좀 차원이 다를 수 있겠네요. 희화화되는 부분들이 한편으로는 부정적으로 되면서 좀 비판적으로 되는 그 과정 중에 나타나기도 하고요. 예, 신성성이 약하게 약화되는 그런 부분에서 증거로도 볼 수 있겠네요. 네. 자, 다음 또 부분에서는 이런 아까 전에 그 동네에서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바위 대고 소원하는 바를 이제 기도한다라고 했잖아요. 그쵸. 자식을 이제 생산해야 되고 뭐 그러면 그래. 그랬다고? 근데 이런 이제 부분을 바위치성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그렇군요. 예전에 다른 지역에서 미륵바위에다가 맞아요. 그때도 아들 낳기 위해서 거기서 비는 기도했다는 얘기가 기자신앙 있었죠. 또 남자를 낳기 위해서 기자석하는 신앙들이 있는데요. 이런 바위치성은 바위를 신격으로 삼아서 자식 등을 기원하는 의례입니다. 이는 바위가 지닌 생생력을 바탕으로 바위를 신격화한 것인데요. 바위는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도 쉽게 변하지 않잖아요. 조금씩 깎여 나갈 수는 있어도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시간에 비하면 아주 긴 시간 동안 살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랫동안 이제 지속적으로 존재해 왔다는 점에서 영구적이다 또는 항상 있다 라는 점을 항구성을 지닌 존재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인한 생성력을 지닌 존재로 믿는 것에서 이런 생산력 능력과 관련되는 이제 부위인 남근 부위 또는 여근 부위 형상을 한 바위를 또 더 특이하게 생각해 왔던 것이죠. 그렇죠. 약간 뭐 그런 공원들도 있고. 네, 그렇죠. 남근석이라든지 여근석 바위 또 남근을 닮은 뭐 바위가 돌이 있는가 하면 또 여근을 닮은 그런 골짜기 그리고 이런 뭐 깎아서 만들기도 하고요. 그런 상징물들을. 무라야마 지준이 이제 일제 강점기 시기에 우리나라의 이제 조선의 민속을 조사를 했었는데요. 여기서도 이제 한국 사람들, 그때는 조선 사람들이겠죠. 조선 사람들은 바위에 정령이 있다고 해서 암석을 신앙 대상으로 삼는 풍속이 조선 전역에 있다라고. 지금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있죠. 왜 지금 가면 왜 돌에다가 만지고 지나간다든지. 그렇죠. 맨질맨질해진 부분들이 다 뭐 이렇게 만지면 무슨 바라는 것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근데 그거는 서양에서도 다 비슷한 것 같은데요. 네, 뭐 다 있겠지만 바위가 아니고 뭐 이렇게 동상에 어디를 만지면 된다 해서 거기만 맨질맨질하고 그런 걸 많이 봤거든요. 그렇죠. 지금 뭐 굳이 자연적인 바위가 아니더라도 인공물로 만들어진 그런 조각이나 동상에서도 특정 부위를 막 만지잖아요. 맞아요. 여자의 가슴을 만진다든지, 맞아요. 도라루방의 코를 만진다든지, 코를 만지고. 그리고 뭐 이게 그 성기 부분을 만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있고 또 절에 가면 이 배를 만져서 배가 아주 반질반질한 달마상 같은 거에 배를 많이 그런 것도 만지고요. 있죠. 이런 또 특히 최근 조사된 내용에서는 남근석이 좀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요. 그렇겠죠. 네, 아무래도 남근석 남자의 성기가 여자의 성기보다는 덜 조심스럽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또 마을 신학의 수호 신격으로 남근석이나 여근석이 자리 잡은 지역도 있다고 합니다. 그 자료 다운 받으신 분들은 밑에 링크를 보시면 더 자세하게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요거를 누르시면 제가 띄워놨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이 바위 치성을 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사진으로도 볼 수 있고요. 자, 어떤 마을들은 특징으로 해서 이런 마을들이 있다. 충청북도 영동군이라든지 뭐 어떤 마을이라든지 이렇게 조정이 잘 안 되고 있네요. 네, 이런 자료들을 살펴볼 수가 있으십니다. 다시 슬라이드로 돌아와서요. 자, 한편으로는 또 이 마고할미 설에서 또 찾아볼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힘겨루기 서사라는 것입니다. 그렇네요. 그래서 남산과 쌍봉산이 서로 돌을 던졌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 한쪽은 진짜로 가보면 쌍봉산에는 그 큰 돌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가보질 못해서 항상 이런 얘기를 좀 그렇다고 접할 때마다 아예 돌이 아예 없는 건 아니고 그 다른 산들에 비해서 돌들이 좀 적고 흑산처럼 보인다. 이런 느낌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왜 마고가 이렇게 돌을 던져 힘겨루기를 하는가? 사실 이 마고 두 산신이 힘겨루기 하는 것은
흔히 나타나진 않지만 종종 찾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예. 산신령들끼리 대결했다. 두 예. 산신이 남산 산신과 어디가 대결했다 이런 얘기는 있는데 음. 마고라고 또 지칭되는 부분 자료는 많이 없거든요. 예. 근데 여기서는 이제 남산 마고와 쌍봉산 마고가 나와서 또 저는 이제 전공자로 굉장히 반가웠어요. 그렇군요. 특히 이제 할미산성이라고 되어 있는 이야기 부분에서 이 마고 할미가 산성을 쌓았다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성 거인이 축성, 성을 쌓는 것을 대결을 누가 먼저 성을 쌓느냐 하는 걸로 해서 두 산의 마고가 성을 먼저 쌓는 내기를 해서 한쪽은 승리, 한쪽을 패배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그 인접 지역 간의 그 대결 그렇죠. 의식이 있겠죠. 경쟁자 의식. 라이벌 의식 같은 네, 라이벌 것들이. 의식이 있는데요. 예. 이 남산과 쌍봉산은 축성, 성을 쌓는 건 아니었어요. 돌을 예. 던지는 거잖아요. 예. 축성을 하는 것은 아니라서 산성류의 이야기는 아니겠지만 돌을 집어서 던진다는 부분에서 결국엔 힘겨루기 서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힘내기 대결 서사를 찾을 수 있고요. 그리고 승패 결과가 지금의 아까 말씀하셨던 실제 예. 지형 모습과 결부된다는 모습에서 이런 지형 자연 전설 예. 과도 유형적인 특징을 나타낸다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도 예. 눌러서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예. 두 번째는 용왕과 결혼한 처녀를 가져왔었는데요. 예. 이렇게 이제 우물에서 용이 나온다는 부분은 우리 이전에 살펴봤던 예. 용신신앙, 그렇죠. 뭐 수신신앙 이런 것과 관련되어 있는데요. 예. 이 보통은 이제 우물에다가 정제라고 우물 정자를 써서 정제 또는 예. 우물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물 제사를 지낼 때 예. 그 제사를 받는 신격이 용인 거죠. 용신인 거죠. 그거는 그 거의 공통적인 거죠? 네, 거의 공통적이고 그 용신에 그 원하는 바를 빌 때 농사에 비를 내려달라 또는 아이를 점지해 달라, 뭐 부자가 되게 해달라 여러 가지를 빕니다. 우리 마을이 잘 되게 해달라. 예. 결국에 용은 이런 용신은 수신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예. 이 물을 잘 받으면 예. 그 풍족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농경 사회에서 풍요를 관장하는 신격과도 연결이 되어 왔다라는 거죠. 이것이 그렇군요. 더욱 자꾸 확장이 되어서 가정을 복록을 주관하거나 무병장수, 부귀단함, 뭐 무사 안녕, 망사은통 그러니까 완전 점점 늘어나네요 기능이. 네, 완전신으로 근데 어떻게 보면 확대되기도 물이 했습니다. 가장 중요하니까요. 그렇죠. 지금 현대 사회에 있어서도 공기와 물이 없으면 우리 그렇죠. 단 며칠도 사실 살기가 어렵잖아요. 건강도 그렇고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또 지금처럼 물을 틀면 나오는 수도가 있는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깨끗한 물이 나오는 우물을 잘 이제 관리를 해주십사. 그렇겠네요. 진짜 네, 지금 생각해 보니까 더욱더 용이 중요했을 것입니다. 특히 물길은 우물이나 샘 또는 작은 냇가에서 큰 강이나 바다에 이르기까지 연결이 되어 있죠.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우물재나 샘재도 그 해당 그 부분만 중요하다기보다는 결국에는 우리 지역에 있는 물가에서 그 물의 신에 대해서 지내는 용왕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용왕제가 꼭 바닷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네. 절 같은데 밑에도 용들이 그려져 있는 게 뭐 그런 의미라고는 들었는데 네네. 화재를 방지하고. 근데 용이라는 게 굉장히 이게 작은 곳에도 다 이렇게 상징화되어서 쓰이고 있구나 이런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자, 마지막은 이제 쌀 나오는 바위 빈대절터인데요. 아까 얘기 잠시 했던 것처럼 쌀 나오는 바위 이야기는 쌀바위 또는 미암, 쌀바위라고 해서 미암이라고도 하고요. 쌀 나오는 구멍은 미혈이라고도 합니다. 그렇군요. 이렇듯 이제 쌀 나오는 바위 전설은 전국적으로 전승되는 광포설화인데요. 절의 중이 과욕을 부려서 바위가 훼손되고 쌀이 나오던 이제 기적이 중단되고 물이 흘러나온 내용으로 이제 끝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대부분 피가 나오거나 물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빈대절터는 빈대가 많이 나와서 절이 망했다는 폐사유래담인데요. 이것 또한 전국적으로 많이 전승되는 설화입니다. 그것도 참 신기한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두 개를 다 합쳐가지고 하나의 이야기 그렇게. 속에 버무려져가지고 얘기가 전승되는데요. 구멍에서 빈대가 나온다는 건 처음 본 것 같아서. 물이 나오는 것은 예. 또 한편으로는 이제 정화시키거나 기존에 있던 것을 없애거나 하는 걸로 볼 수 있는데 빈대가 나오는 거는 굉장히 그
그렇죠. 결과가 확실하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예. 전반부에는 쌀바위 서사가 나오고 후반부에는 빈대절터 설화가 나와서 이런 결합된 유형으로 나타나는 것이 좀 굉장히 독특합니다. 독특하고 좀 재미가 있고 예. 좀 유니크한 이제 특별한 의미가 있다라고 아.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럼 이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주실 시간이네요. 네, 한번 이제 서사적인 의미 또는 이제 자료적인 어떤 의의가 어떤 게 있을까라고 예. 얘기를 이제 살펴보자면 이 마구할미 부분에 좀 더 집중을 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예. 장안의 지역 전설에 있어서는 예. 이 마구할미라는 명칭 외에도 이제 전국적으로 노고할미 또는 서해안에서는 부안의 수성당에는 계양할미라고도 하고요. 예. 강원도 지역엔 서구할미가 있기도 하고요. 제주도 지역엔 설문대 할망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 지역에 예. 따라 다양한 이름이 있는데요. 예. 결국에 이제 이 모든 이 할머니들의 예. 할미들의 이제 거인 여성들은 예. 이 거인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지형을 만든다라는 부분에서도 창생이란 점에서 유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특히 해안도서 할머니들은 산이나 섬과 바다의 창세에 관여를 하는 것이고요. 그렇죠. 예. 내륙 지역의 할머니들은 산이나 하천의 창세에 관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뭐 자연스럽겠네요. 그렇게 네, 하는 게. 지금의 이제 장안 지역이나 쌍봉산의 산신들도 보자면 예. 산을 이제 만드는 것이죠. 예. 근데 형도에 있는 신들도 보면 예. 마구할미도 보면 여러 가지 섬들을 만들거나 예. 그 섬 안에 있는 탑을 쌓거나 하는 부분으로 관여를 하는 걸로 보면서 예. 좀 다른 내륙과 해안이 서로 다른 그 마구할미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마구할미가 산을 조성했다는 전설은 전국적으로 분포를 보이는데 이 우리 장안면 지역도 산과의 친연성이 매우 강한 거다 볼 수 있겠죠. 예. 전승 과정에서 창세신보다 산신의 성격이 많이 강해져서 아, 그렇겠네요. 네, 좀 산신 보면. 자정 후에는 혼인을 하기도 하고요, 출산을 하기도 해서 이 산신이 여러 딸을 낳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그 격이 좀 내려왔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변화됐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좀 신격이? 그러니까. 신격이 분화되었다라고 볼 수도 그렇죠. 있겠고, 굳이 그거를 축소되었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겠네요. 이제 오히려 산신의 어떤 생산성 이런 것들도 많이 생길 수도 이해할 수도 있는 것 같고요. 예. 또 그 밖에 흥미로운 변이형으로는 우리 아까 봤듯이 악행을 일삼다가 퇴치되는 그런 마구할미 유형, 부정적인 유형들을 예. 이 자료에서 나타난다. 그런 변이형을 우리 한 지역에서 다 같이 살펴볼 수 있다. 예. 이 거인의 형상도 있고 창세의 형상도 있는데 변이의 형상도 나타나서 예. 장안면 한 지역에서 모든 유형을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러한 유형은 이제 신화적인 신성을 상실하고 유교적인 어떤 담론에 편승해 나가는 예. 그런 전설이 된다. 또는 그렇겠네요. 희화화되어 나가는 민담으로 되어 간다. 아, 이런 원래는 그렇죠. 과정을 이 장안면 마구할미 자료로 다 살펴볼 수 있다는 게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이 남산 마구할미 설에서도 이러한 변형의 서사를 찾을 수 있는데요. 예. 특히 그 이름에서도 이 마고와 의미 유사한 마귀. 근데 굉장히 이게 발음은 비슷해도 뜻이 엄청나게 많이 차이가 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마귀라는 말은 귀신, 예. 기독교 이제 신앙의 영향에서 더 이제 그렇죠. 부정적으로 여겨지는 것도 대부분 있는데요. 이게 마귀란 말을 들으면 서양의 것들이 떠올라요. 그렇죠. 우리는 이제 전통적으로 마귀에 해당하는 신격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렇네요. 네, 악신이 많이 없기 때문에 마귀라고 떠올리면 이제 서양에서의 악녀, 악신에서 해당하는 이제 마법을 부리거나 마술을 부리거나 하는 마귀, 예. 이를 생각하게 떠올리게 되는데요.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악신으로 이제 와전이 되어버리는 그런 변이 흐름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또는 이제 가부장 사회의 역사가 전개가 되면서 아주 초기, 역사의 초기나 문명의 초기에 있었던 이런 여신 신앙들이 예. 이 가부장제 사회 발전에 있어서 소외되어 가면서 점차 그 모습들이 변화되면서 좀 더 중심에서
멀어지면서 주변화되는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그렇군요. 볼 수 있겠습니다. 예전에는 산 밑이 중심이었다면 예. 지금은 산은 외곽이고 중심은 벌판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네, 그렇게 그런 그렇죠. 이제 지형적으로 공간적으로 봐도 좀 주변화되는 것도 있고요. 그렇네요. 이게 산신의 중요성이 좀 많이 약화되니까. 떨어졌죠. 근데 또 한편 많이 떨어졌다가 요즘에 하도 등산을 많이 가시니까 다시금 이제 등산객들에 의해서 이제 인터넷상에서 이런 산신 전설들이 많이 인터넷상에서 이제 전승이 되는 걸 제가 찾아보기도 했습니다. 그 보면 산악회도 이렇게 1년 시작할 때 항상 고사 지내시거든요. 네, 산신제를 지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거를 어디서 보고 이렇게 하시는 건가. 근데 꼭 보면, 자기가 사는 지역의 산신제가 아니라 자기가 등산하는 곳에 산신제를 지내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제 이 인식이 아직도 이 현대 사회에 살아가는 한국인들에게도 남아 있는 거잖아요. 네, 저도 참 그게 전공자로서 재밌게 생각하는데 아주 최첨단의 전기 그렇죠. 차를 사더라도 차에 막걸리를 붓고 차 맞아요. 고사를 지내거나 그렇죠. 전기차를 사고 막걸리로 차고사를 지내고. 네, 아주 CG가 점철된 영화를 찍으면서도 항상 영화 고사를 지내죠. 그렇죠, 예. 크랭크인을 하면서 영화장에서 이제 돼지머리에다가 돈을 물리는 그런 이제 크랭크인 고사를 지내는 것도 많이 보고 이렇게 아직까지 우리가 왠지 그래도 지내고 가야 마음이 편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미신이다 여길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이제 어떤 것이 하나의 문화적인 형태라고 본다면 좀 고유한 형태를 이제 전승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런 본래의 어떤 모습과 본질에 가까운 산신적인 성격 또는 거인 여신적인 성격 또는 창세 여신으로서의 어떤 그런 신화적인 성격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마귀 할멈보다는 마구할미라고 불러주는 것이 더 좋지 않은가라고 해서 아까 전에 이제 마구할미라고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네, 결국에 이제 오늘 강의의 핵심은 이제 그 주체록 자료가 주체록 자료에 마귀 할멈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왜 마고로 고치셨는지에 대한 뭐 긴 설명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마귀 할멈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통틀어서 부를 때는 마구할미라고 부를 수 있지 않을까라고 그렇죠.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도 그게 훨씬 더 맞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게요. 실질적으로 그 아까 보여주신 그 군사의 자료를 봐도 마고 할머니가 무슨 잘못했는지 잘 안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이제 저도 이제 하나하나 따져 나가자면 그 앞뒤에 문맥이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렇죠. 이 산신령은 꺼지라고 나가라고 했는데 그 마귀 할머니가 너무 싫다면 쫓아내야 되는데 왜 자기 산에 바위로 만들어서 박아두는 것인지 그렇기도 하네요. 그걸 뭐 이긴 승리의 증거인가요? 근데 그렇게 싫은 사람을 자기가 품고 있고 싶을까요? 저는 그렇죠. 그것도 이제 앞뒤 문맥이 좀 맞지 않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다. 이것이 이제 구술 문화적이지 않기 때문에 자연스럽지 않지 않을까 생각도 합니다. 이렇게 자연스럽지 않은 이야기도 한 가지 본으로 또 보고 분석하는 게 또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또. 네. 그래서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서 철화라는 것이 시대에 따라서 변이되어 가는 게 자연스럽잖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우리가 근대 문화의 세례를 많이 받을 때는 또 이렇게 많이 변이했다가 또 이렇게 좀 더 객관적으로 비교해 보면서 이제 살펴볼 때는 또 초기의 형태를 또 본연의 형태를 또 되살리고자 하는 노력이 많이 생겨서 또 다른 부분으로도 변이가 되고 전승이 되고 할 테니까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자료를 함께 보시면서 스스로 좀 판단해 보시고 어떤 자료가 더 내가 읽기에도 더 좋다 이렇게 스스로 이제 느껴보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어쨌든 엄청나게 많은 기술의 발전이 있고 지형도 변했지만 결국 산신령한테서는 벗어나지 못한 이 한국인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강의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숨가쁘게 달려온 것 같은데요. 초반에 시작할 때 뭐 갑자기 마이크가 나타났다 사라졌다 이렇게 이런 장면들을 보실 수도 있을 거예요. 저희도 좀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과 뭐 사랑 부탁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당연하지만
지역 전설을 지역 전설을 이렇게 강좌로 만드는 거에 대해서 좀 더 좀 많은 의견을 좀 주시고 이것들이 좀 더 완성형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장안면 지역 전설 너무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저희는 뵙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